앞으로의 삶 1. 창의적 삶을 위하여 교육의 역할. 여러분은 왜 역사, 수학, 지리 등을 배우는지, 무엇 때문에 대학에 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우리가 지식을 머리 위에 채워놓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란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런저런 학위들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남학생들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 여학생들은 왜 시험을 잘 봐야 할까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죠. 많은 남학생들은 단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진 후에는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 이후에 그들은 기계가 됩니다. 사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경찰이 됩니다. 여학생은 어떤가요? 결혼,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고 부모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지겠죠. 여러분은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왜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어떻게 지성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의미는 지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란 영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지성의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나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두렵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은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을 지니려면 뭔가 독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닫혀집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것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선생님들에게 가서 설명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지성적이 되도록 돕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 두려움 극복하기.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두려움은 창의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집착할 뿐 아니라 내적인 것에도 집착합니다. 대개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내적으로 빈곤하고 공허한 사람들에게 관습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관습을 따름으로써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항상 모방하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나무나 꽃이나 석양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단지 그걸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내면에 창조적인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습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관습적입니까? 입는 옷, 말하는 언어 등 어떤 상황에서는 모방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든 남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새로운 것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만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고 뭔가를 과시하거나 지위나 권세를 획득하려는 욕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습에 종속되었는지 관찰해 보셨나요? 전체적인 삶은 어떤 생각들로 제한되고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신이 남녀를 차별한다는 것을 의식하십니까? 왜 여자를 무시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창조성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실로 이 모든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란 외부 사물과의 자연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제들을 탐구하여 사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어리석은 전통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여러분이 예리한 지성을 지니도록 원하는 것을 하도록 어리석은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여러분은 내면에서 불만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혁명적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탐구하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선생님들께 바른 교육을 요구하십시오. 창조적이 되십시오. 지성적이 되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지성을 가질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3. 권위는 지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권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권위가 뭔가요? 여러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은 나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동의 바른 방식을 찾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누군가 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선생님을 찾아간다고 합시다. 그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신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은 여러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정말 지성적이었다면 그는 여러분이 지성적이 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국가, 법, 경찰과 같은 외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지키려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적인 권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대한 권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만듭니다. 국가, 경찰, 이상적인 것, 관습의 권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뭘 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보통 미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보고 그것을 그립니다. 그린다는 것은 나무를 보고 나무에 대한 느낌을 그리는 것입니다. 빛과 그늘의 움직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면 어떻게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학교의 훈련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생으로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권위가 어떻게 여러분의 지성을 파괴하는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성은 자유가 존재할 때,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관찰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강요한다면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훈련받지 마시고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자유로운 삶과 훈련된 삶, 그 사이 이해하기. 훈련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훈련은 면역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장벽을 만들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자유가 있을 때만 뭔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한계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제한된 사상으로 둘러싸인 세계 속에 삽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선생들은 여러분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틀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전통의 감옥의 벽을 부수고 나와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시도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전통이 가르치는 대로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알기 위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려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지성은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성은 여러분이 전통에서 벗어나 자립하기를 요구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유롭게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창의적 주도권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감수성을 파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주변의 일들에 대해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원의 종이 울리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연못 위의 햇살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수성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두려움에 눌려 자신만 생각한다면 감수성이 파괴됩니다. 진정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5.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배우기. 우리는 서너 번에 걸쳐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타락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여러분은 수세기의 전통 속에서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규정지어져 왔습니다. 마음의 조건화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조건화된 마음은 구속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선생님을 따르고 닮아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마음의 조건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쉽게 조건화되고 주저되고 패턴화됩니다. 착한 아이가 종교인들에 의해 7년 동안 훈육된다면 그 아이는 완전히 조건화될 것입니다. 왜 어른들은 예배를 볼까요? 그들의 부모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자신이 이런 예식주의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진실로 이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 편견을 버린다면 그는 거기에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조건화해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부모 전통 사회의 영향에서 오는 조건화의 영향을 숙지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런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자신을 관찰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조건화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기계처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차원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의식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을 조정하고 지배하려는 영향력을 자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질문하고 탐구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